오늘은 2025년 4월 25일이고요. 마감 및 관심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 먼저 체크를 좀 해볼게요. 시장 체크하기 전에 수급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급을 보게 되면 개인이 7천억을 넘게 매도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이 2천억 매수, 기관이 4,700억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와 연기금이 상승을 주도를 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외국인이 시장을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700억 매수를 하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는 금융투자의 매도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었고 개인들 역시 매도로 전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차트 확인해 보시게 되면 2550포인트가 단기적인 저항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갭 상승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변동폭이 좀 작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월요일 날 오늘 미국 주식이 월요일 날 오늘이죠. 미국 주식이 오늘 조정을 좀 받게 되면 월요일 날도 조금은 재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미국 주식은 오늘 뭐 혼조가 이어지든지 강보합이 이어지든지 약보합이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다음 주 화요일 날 미국 주식과 더불어서 국내 주식은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코스닥 확인해 보시게 되면요. 코스닥은 340포인트가 단기적인 저항이었습니다. 725포인트를 돌파를 하게 되면서 지금 단기적인 저항에 걸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730포인트를 완벽하게 좀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780포인트대까지 추가적인 상승 이어질 가능성 높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섹터 확인을 해볼게요. 오늘 조선기저제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죠. 한미 관세 협상에서 조선업 협력 제한, 그 다음에 미국의 해군성 장관이 방한을 한다라는 얘기가 상승의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최근에 실적이 잘 나온 것도 하나의 상승하는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제 밤이었죠.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2+2 통상 협상이 이루어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무역 균형과 에너지 안보, 그다음에 미국 조선업 재건에 제안을 했고요. 상호 품목별 관세 면제를 요청을 했습니다. 7월 9일까지 이슈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 쪽에서도 베센트 장관이 한국과 매우 성공적인 양자 회담을 가졌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그전에는 베센트가 아니었죠. 진짜 강경파의 그 사람들이 진행을 했는데 이거 아닌 것 같아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행정부에서 그나마 좀 완화적인 베센트 장관을 대표로 내세우고 있고요. 최근에 뉴스 나오는 것만 보더라도 베센트 장관 얘기만 나오고 있지 그 전에 강경한 무역협상 대표들이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앞서 언급해드린 것처럼 미국 해군성 장관이 30일 한국을 찾아서 HD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조선소를 방문할 예정으로 밝혀졌는데 MRO 사업을 맡기기 전에 직접 각 업체들의 조선소 현장을 둘러보기 위해서 방한을 했다라는 것도 하나의 관측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가장 큰 이슈가 되는 종목은 하나오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늘 반도체주가 그나마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 쪽에서 시장을 주도했던 기업들이 기술주였죠. 기술주 안에서도 아마존과 엔비디아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좀 되었었는데 최근에 아마존이 전력 재배치를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엔비디아에 대한 그러니까 즉 데이터 센터를 좀 줄이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밑에 보시게 되면 테크 기업들의 투자가 축소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엔비디아에서 그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에 따라서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건설이 둔화되지 않고 있다라는 점이 반도체 투자 심리를 개선시키는 모습이었고요. 반도체가 개선이 되게 되면 전선 전력 설비는 당연히 따라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쪽에서 램 리서치랑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실적이 굉장히 좀 잘 나왔습니다. 다만 리서치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8% 9%까지 올라가다가 못 올라갔거든요. 그 이유는 저항까지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분기 실적은 조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의견들도 꽤 많았다라는 거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퀄컴도 4% 상승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2분기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퀄컴의 실적 확인해 보시게 되면 실제 2분기에 IB들의 의견이 좀 다운이 되어 있다라는 거, 그것도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늘 전기차, 물론 밤에 테슬라나 리비안, 루시드 같은 미국의 주요 전기차 주가가 상승을 하는 원동력도 있었지만 어, 나트륨이온 배터리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종목들이 뛰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대표적으로는 애경케미칼과 나인테크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확인을 좀 해보게 되면 CATL이 상하이에서 열린 2025년 테크데이에서 리튬이 지배하던 시장의 판도를 바꿀 나트륨 이온 배터리 락스트라를 공개를 했습니다. 이중 셀 기술을 적용을 해서 기존 초고속 충전 셀과 독립형 보조 셀을 나란히 배치함으로써 성능을 높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연말쯤 양산에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배터리는 1회 충전으로 최대 1500km의 주행거리를 자랑한대요. 대단한데요. 리튬 배터리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참고로 삼성 SDI뿐만이 아니라 코스모 신소재 같은 기업들의 실적이 굉장히 좀 안 좋아졌습니다. 오늘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되게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종목들이 나트륨 이온 배터리에 대한 관련주들만 상승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고체 배터리가 어떻게 되는지도 확인을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원자력 발전 쪽으로 보게 되면 한수원이 원전 계약 경쟁사가 진정 최종 기각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무슨 내용인지 보면요. 체코 반독점 사무소는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절차에 이의를 제기를 했던 프랑스 전력공사에 항소를 기각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체코는 이의 제기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 계약 체결을 보유하도록 임시 조치를 했는데 이거를 해제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기존에 두코바니 원전단지에 새 원전 2기를 짓고 한수원과 협상 중이다라고 전해졌고요. 금액이 26조였죠.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올라갔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나 효성중공업의 경우 전력 설비에 대한 이슈도 부각이 되었고요. 성광밴드는 조선에 대한 이슈도 부각이 되면서 오늘 상승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율주행이 계속 이슈가 되고는 있는데,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을 해드리자면 6G가 되기 전까지는 완전한 자율주행이 될 수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 교통부에서 자율주행차 규제 완화를 공포하게 되면서 혁신 의제의 일부로서 새로운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기틀을 마련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틀은 미국의 자동차 기술 혁신을 촉진을 하고 국내 제조업을 강화하게 되면서 안전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과 자율주행 시스템을 장착한 차량의 충돌 사고 보고를 상시 의무한 규정은 유지를 했는데 절차를 완화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구글의 웨이모에 대한 이슈도 어제 부각이 됐습니다. 오늘 상승했던 종목들을 보게 되면 큰 폭으로 상승은 하지는 못했다라는 게 특징적이었던 종목이었고요. 희귀금속에 대한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중국 쪽에서, 미국은 그 얘기했죠. 중국과 협상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중국 쪽에서 현재 협상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희귀금속의 반출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거를 지금 막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노바텍과 LS 에코에너지가 오늘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습니다. 근데 히토류 문제가 어제도 얘기가 나왔어요.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실적을 발표를 한 후에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가 차량 뭐 상반기에 나올 거고 6월부터 로보택시 이슈 있을 거야라고 얘기를 했는데 로봇은 조금 힘들 수도 있어. 왜? 휘토류를 지금 막고 있기 때문에 지금 로봇 만들기에는 조금 어려워. 지금 미국, 중국 정부와 협상은 하고는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 이런 뉘앙스로 컨퍼런스 콜을 했어요. 그래서 어제부터 계속 이슈가 되고 있었던 게 히토류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참고로 히토류가 이슈가 되는 게 마그네틱 자석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중국 쪽에서 이거 틀어막게 되면은 미국의 반도체 회사도 막힐 수밖에 없어요. 못 만든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 지금 어떻게 움직임을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빠르게 아마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 시진핑보다는 트럼프가 지금 안달이 나 있다라는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거 참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DMZ 평화공원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없어야 되는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가 경기를 중심으로 한 각종 산업 클러스터, 그다음에 서울 외곽, 경기를 아우르는 K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의 의지를 담은 수도권 공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수도권을 세계가 따르는 국제 경제, 무역 수도권으로 도약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산업과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 육성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또한 강원 공약에서 발표했던 것처럼 접경 지역의 평화 경제 특구도 재차 강조를 했죠. 그러면서 DMZ 일대는 생태 관광 협력 지구로 개발을 하면서 남북 평화 교류에 실질적인 기반을 마련해서 세계인의 처져와 의미와 재미를 추구할 수 있는 평화 관광 명소로 조성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삼룡물산이 최근에 이슈가 좀 많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동훈 정치 인맥 관련주가 상승을 했습니다. 대선 경선 후보 적합도 1위를 기록했다라는 것 때문에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최근에 관세에 대한 이슈가 좀 줄어들다 보니까 엔터테인먼트 및 음반이 뭐 활성화가 좀 안 됐었는데 2분기부터는 탄력을 받을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투자증권에서 1분기 실적 부진은 펀더멘탈 이슈가 아닌 업종 특성이다. 그리고 1년에 2번 음반 발매가 보편화가 되면서 2, 4분기에 보통 주력으로 컴백이 몰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오늘 디어유, 큐브엔터, SM, 하이브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신장비도 역시 오늘 상승을 했는데요. 통신장비 보게 되면 뭐 주파수 판매에 대한 이슈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쪽은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실적이 그래도 완만하게 이루어진다. 이런 내용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통신 부품 제재가 심화되고 오픈랜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분석을 하게 되면서 국내 업체들의 수혜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고 2025년 상반기 삼성전자, 에릭슨양 매출 흐름이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파수 경매가 끝나는 2025년 4분기 이후에 국내 통신 장비 업체들의 괄목할 만한 실적 호전이 예상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참고로 이 얘기는 어제도 나왔던 얘기입니다. 어제도 나왔던 얘기예요. 그게 어제는 반응이 없다가 시장이 안 좋았으니까 반응이 없었겠죠. 근데 오늘 반응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방산주 실적이 괜찮게 나왔습니다. 현대로템 실적이요. 연평균 63.5%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이 366% 상승을 했습니다. 하나로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역시 1분기에 매출액이 전년 대비 280%, 영업이익이 3,100%가 늘어나는 모습이었고요. 전일 하나 시스템은 수출의 매출이 본격적으로 인식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K2에 대한 이슈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K2는 현대로템이죠.
그래서 밑에 보게 되면 K9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현대 로템이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관심 종목으로 타이거렉, CIS, 하나머티리얼즈, 한솔 테크닉스, 오르스 테크놀로지 뭐 이런 종목들을 언급을 했는데 뭐 이 매수가는 그냥 제 관점에서 정한 매수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